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부부 공부방의 수학쌤입니다. 이번 동영상은요. 2020 9월 고3 모의평가 수학가형 18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 좀 당황했던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함수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ln 1 플러스 x의 4제곱까지도 복잡한데 거기다가 10제곱을 또 해버리래요.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이 gx를 보니까 물론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 밑에 기억년 뒤에서 따져야 됩니다만 결국 더 뭐 g를 구하거나 ga를 구하거나 뭐 gx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이니까 gx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적분. 와우. 함수도 복잡한데 적분까지 가능하겠어요? 혹은 주어진 3분이나 5분에 가능할까요? 자, 그렇다면 당황할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야 되는 거죠. 물론 출제자의 의도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요.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함수를 적분하라? 이거 적분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쉽지 않은데? 시간 너무 뺏기는데? 등등등. 이거 적분을 직접 하라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적분하라는 거지? 예, 요거는요. 그래프로 접근해 줘야 됩니다. 그래프. 자, 함수 문제가요. 우리가 고1 때 보면은 함수에서 난도 높은 문제들 상당수는 그래프로 해결하는 게 많았어요. 기억나요? 물론 여기는 단순히 함수의 문제가 아니고 함수의 적분인데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가 어려운 것들은 그래프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접근하기 너무 힘든 복잡한 함수를 줬다는 건 접근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걸 그래프로 접근해 보라는 거죠. 그래프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자 이거를 보고 나서 그 EBS에서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다 올려놓는 그 풀이 있잖아요. 그거를 본 친구들은 저렇게 풀이 과정이 길고 계산 한참 해야 되네 하고 또 놀랐을지도 몰라요. 한 친구가 갖고 와서 물어보던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물론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거를 뭐로 접근해서 풀면 된다. 그래프. 함수는 그래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래프로 접근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주어진 게 보면 말이죠. 접근하라는 게 하나는 ft고 하나는 f1 빼기 t입니다. 이게 어떤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여기다가 fx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fx를 그려볼게요. 물론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만 그리겠습니다. 자, fx를 그려보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니까 여기까지는 그대로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이건데요. 자, 여기가 x 4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다는 걸 집어넣어 보면 1 플러스 이 진수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그 10제곱하면 더 커지죠. 이거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증가하는 함수겠구나. 예, 물론 이 모양 맞다는 거 아닙니다. 대략 이렇게 되지 않을까? 대략도 아니긴 해요. 자, 상관없습니다. 그래프가 정확한 게 아니라 그래프의 어떤 추세만 정확히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다가 그대로, 요번에는 f1 빼기 x. 여기 t로 할 걸 그랬나요? 뭐, 마찬가지죠. 뭐, fx나 ft나, f1 빼기 x나 f1 빼기 t나, 자, x를 t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함수가 이 함수로 바뀌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x가 1 빼기 x로 바뀌는 건데 1 빼기 x를 이렇게 놔보세요. 마이너스 x 빼기 1.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는 걸 의미고요. x 빼기 1이 했다는 거는 자,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무슨 이동을 했다는 겁니까? 예, 평행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 그리게 되면 자, 먼저 저 위에 있는 fx를 갖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쪽이 0이 될 것이고 이쪽 그래프가 이렇게 대략 그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그럼 여기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다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자, 1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대략 그리는 거예요. 대략도 아니고 대충 이런 추세일 것이다. 증가감수 맞추고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피적분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피적분 함수는 fx. 자, t로 바꿔도 돼요. ft. 그리고 f1 빼기 x입니다. 자, 둘이 곱한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1부터 이쪽은 전부 0이니까 당연히 1부터 저쪽은 0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쪽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0이니까 하나를 0을 곱하게 되면 자, 이쪽도 당연히 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0부터 1 사이에서는 어떤 함수 값이 존재하는데 자, 둘이 하나는 자, 얘가 1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둘이 딱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칭 구조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놈하고 자, 여기다 파란 색깔로 칠할까요? 이렇게 되는 애하고 이렇게 되는 애. 제 그래프가 조금 부정확합니다만 어쨌든 얘와 얘는 정확하게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애고 그거를 곱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대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기점으로 좌우가 어떻게 된 똑같은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빨간색으로 나타낼까요? 좌우로 해서 자, 2분의 1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된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는 직접 그려보시면 알죠. 자, 보세요. 하나는 그려보지 않아도 사실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딱 정확하게 서로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다. 쉽게 생각해서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얘들끼리 서로 곱하게 되면 자, 여기 뭐 0이 되니까 0이고 여기 0이니까 0이고 요 값들이 이제 얼마가 되는데 이 값들이 딱 여기서 어떤 값이 되고 이쪽 좌우의 값들이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같은 것끼리 곱하니까 자, 이쪽도 그렇고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똑같잖아요. 예,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대칭 구조니까. 대칭 구조니까. 지금 대칭 이동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다면 자, 기억 봅시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0이다. 자, 이쪽 부분을 접근했다는 얘기죠. 그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gx는 0부터 x, ft, 그리고 f 1 빼기 t, dt. 자, 그런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빼놓고 x부터 0까지. 자, 왜 그런지 알겠죠? ft, f 1 빼기 t. 자, 위 끝하고 아래 끝을 바꿔주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쪽이 0인데 자, 둘이 곱해서 0이잖아요. 0을 갖다가 계속 적분해 봤자 x가 어디가 됐든 간에 뭐 x가 음수인데 여기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음수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0보다 작은 쪽에. 그럼 여기는 둘이 곱하면 0이거든요. 적분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래프만 그려놓고 나면 이렇게 쉽게 풀려요. 자, 기억은 맞고요. 자, 그러면 니은도 그래프에서 보세요. 방금 전에 대칭인 두 개가 서로 겹쳐 있고 걔들을 곱해서 나온 게 자, 여기 그러니까 여기 또 주다 보니까 다 주었네요. fx, f1 빼기 x의 그래프고 지금 그래프 딱 보시면 2분의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습니다. 좌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1까지 적분한 거는 당연히 2분의 1까지 적분한 값에다 2 곱한 거랑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니은도 참입니다. 그 다음 자, 디귿을 보면은 G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건 A가 존재한다. 자, 1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가 1이니까 여기다가도 1을 잡을까요? 1을 잡아서 1을 잡아. 그럼 얘가 지금 정사각형인데 얘의 넓이가 1이에요. 얘의 넓이가 1이에요. 그렇다면 자, 지금 어차피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적분해봤자 0이고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도 피적분 함수가 0이 되기 때문에 적분해봤자 0입니다. 그럼 이제 적분값이 나오는 거는 오로지 G1밖에 나오지 않아요. G1. 자, G1, 즉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 적분한 FT, F1-T에서 적분한 G1밖에 안 나오는데 G1이 과연 1을 넘어갈 수 있느냐? 자, G1이 1을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 넓이가 제가 지금 빨간 색깔로 칠하고 있는 거의 넓이가 1을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건데 자, 요 fx 볼게요. fx에서 1 집어넣어 봅시다. 자, fx에서 1을 집어넣은 f1을 집어넣어 보면 자, f1은요. ln에다가 1 더하기니까 2에다가 10승입니다. 자, 그런데 ln이가 대충 얼마 되죠? ln이. 자,
ln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 2인데, 자, 2라고 하는 게 외워져 있을 겁니다. 대략 2.7 얼마잖아요. 그럼 얘가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아요. 자, 1보다 작은 놈을 갖다가 10제곱을 했다. 커집니까? 아니죠. 작죠.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f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제일 큰 게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요 f1 빼기 x, 1-x에서 얘도 결국 대칭 구조니까 당연히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요 fx가 갖고 있는 치역이 0부터 1 사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f1 빼기 x가 갖고 있는 치역 역시 0부터 1 사이입니다. 그러면 0부터 1 사이에 있는 두 함수, 치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두 함수를 곱한 fx하고 f1 빼기 x 곱한 게 0부터 1 사이지 1보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자, 2분의 1에서 만약 최대라고 치더라도 얘가 1보다는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적분, 자, 적분했다는 건 넓이를 구하는 거는 같은 거죠. 물론 x축 아래에 있으면 이제 넓이가 아니고 음수로 나오겠지만 x축 위에 있는 함수 부분을 적분하게 되면 그건 넓이잖아요. 근데 그 넓이가 지금 말한 것처럼 fx도 치역이 0부터 1 사이고 다음에 f1 빼기 x도 치역이 0부터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들 둘이 곱해가지고 1보다 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들은 저 사각형, 정사각형 넓이인 1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즉, 자, G1이 저 빨간 색깔의 넓이가 바로 G1인데 G1은 1보다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그리고 GA는요, A가 얼마가 됐든 간에 GA는, 자, A가 얼마가 됐든 간에 G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G1이에요. G1이 최대값이니까. 그러니까 GA는 G1보다 작거나 같고, 그죠? G1은 1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러니까 GA가 1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겁니다. 자, 그 EBS에서 배포한 프리집의 풀이랑은 좀 사뭇 다를 겁니다만은 물론 EBS에서 배포한 그 프리집대로 풀어도 되죠. 계산을 해가면서 그것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들어가면 좀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함수는 그래프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쉽다는 거죠. 자, 다시 포인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너무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분을 직접 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고 감을 잡고 함수에서 그래프로 접근을 해보자 해서 fx, f1 빼기 x 그리고 fx 곱하기 f1 빼기 x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것을 접근했을 때 값이 얼마가 될지를 우리가 대략적인 그래프를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넓이, x축 위에 있는 그 함수의 그래프는 그 넓이가 바로 주어진 구간에서 말이죠. 넓이가 바로 접근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접근하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고 늘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끝까지 열심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납시다.